안녕하세요. 오늘의 달력입니다. 하루에도 수많은 일이 일어나는 세계. 그렇다면 5월 7일엔 어떤 일들과 인물이 있을까요? 전쟁의 끝, 기술의 시작, 권리의 확대, 음악사의 전환점까지. 이날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세계사 속 굵직한 장면들이 교차하는 중요한 시점이었습니다. 지금부터 5월 7일 역사를 뒤흔든 순간들을 연도 순으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1. 1824년 베토벤 교향곡 9번 초연. 청력을 잃은 천재, 음악사의 기적을 연주하다. 1824년 5월 7일 오스트리아 빈. 루트비 판 베토벤은 완전히 귀가 들리지 않는 상태에서도 자신의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9번, 일명 합창을 초연합니다. 특히 피날레에 등장하는 환희의 송가 Ode to Joy는 오늘날 유럽연합의 창가로도 사용되며 베토벤의 위대한 예술혼을 상징합니다. 이날은 음악사가 바뀐 날입니다. 2. 1895년 무선 전신 시연. 보이지 않아도 연결되는 세상의 시작. 러시아 과학자 알렉산더 포포프는 1895년 5월 7일 무선 전신 실험에 성공합니다. 이는 라디오 무선 통신의 시초로 평가되며 이 업적을 기념해 러시아는 이날을 라디오의 날로 지정합니다. 우리의 스마트폰과 인터넷, 그 시발점은 바로 여기서 시작되었죠. 3. 1915년 RMS 루시타니아 침몰. 한 척의 여객선 침몰, 전 세계를 흔들다. 1915년 5월 7일 독일 유보트가 민간 여객선 루시타니아호를 어뢰로 격침시킵니다. 이 배에는 미국인을 포함해 민간인 1198명이 타고 있었고 대부분이 희생됩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 충격을 주었고 미국의 참전 여론을 자극하는 계기가 됩니다. 전쟁의 방식과 윤리에 대한 질문을 던진 하루였습니다. 4. 1928년 영국 여성 참정권 확대. 정치에도 성별은 필요 없다. 1928년 5월 7일 영국 의회는 여성의 투표 연령을 30세에서 21세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킵니다. 이로써 남성과 여성 모두 21세부터 동등한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며 오랜 여성운동의 결과가 정치적 현실로 실현된 역사적 순간이 됩니다. 민주주의의 한 걸음이 바로 이날 이루어졌습니다. 5. 1945년 나치 독일의 무조건 항복. 6년간의 유럽 전쟁, 드디어 막을 내리다. 제2차 세계대전 중 1945년 5월 7일 프랑스 랭스에서 나치 독일이 연합군의 무조건 항복을 선언합니다. 이로써 유럽 전선의 전쟁은 공식적으로 종식되며 전 세계는 긴 어둠의 터널 끝에서 빛을 마주합니다. 5월 8일이 승전 기념일로 길어지지만 그 시작은 바로 이날의 서명이었습니다. 6. 1952년 통합 회로 IC 개념 발표. 작은 칩 하나가 세상을 바꾸다. 1952년 5월 7일 영국의 제프리 더머가 집적 회로 Integrated Circuit 개념을 세계 최초로 발표합니다. 이 기술은 이후 컴퓨터, 스마트폰, 인공지능 등 현대의 전자산업 전반의 핵심 기술 기반이 되었죠. 우리가 살아가는 디지털 사회, 그 시작은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7. 1956년 한일 국교 정상화 교섭 재개. 끊긴 외교의 실타래, 다시 연결되다. 1956년 5월 7일 한국과 일본은 중단되었던 국교 정상화 회담을 재개합니다. 이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이어지며 양국 관계의 전환점이 됩니다. 역사와 외교의 무게를 안고 다시 마주 앉은 날, 긴 침묵의 균열이 시작되었습니다. 8. 1975년 베트남 전쟁 공식 종료 선언. 미국, 전쟁의 문을 닫다. 1975년 5월 7일 제럴드 포드 미국 대통령은 베트남 전쟁이 공식적으로 끝났음을 선언합니다. 수년간 이어진 전쟁은 미국 사회의 피로와 분열을 안겨줬고 이날의 선언은 미국의 패배 인정과 철수의 공식화를 의미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뒤로하고 치유의 길로 나아가는 날이었습니다. 9. 1992년 사라예보 포위 시작. 현대 최장기 포위전, 민간인이 희생되다. 1992년 5월 7일 보스니아 내전 중 세르비아계 민병대가 사라예보를 포위합니다. 이 포위는 무려 1425일 동안 지속되며 수천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도시 전체가 지옥이 됩니다. 유럽 땅에서 벌어진 현대사의 비극 중 하나로 기록됩니다. 10. 2000년 푸틴 러시아 대통령 취임. 강한 국가,
푸틴 체제의 시작. 2000년 5월 7일 블라디미르 푸틴이 러시아 대통령에 공식 취임합니다. 이후 그는 강한 국가, 질서 회복을 명분으로 권력을 장악하며 장기 집권 체제와 대외 강경 정책을 이끌게 됩니다. 21세기 러시아 정치사의 흐름은 바로 이날로부터 시작됐습니다. 오늘의 탄생 인물, 고독 속에서 피어난 선율, 피오트리 일리치 차이콥스키. 차갑고 긴 러시아의 겨울. 그 속에서 태어나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선율을 남긴 작곡가가 있습니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 비창 교향곡. 이 익숙한 작품들의 주인공, 피오트르 일리치 차이콥스키. 그는 음악을 통해 고독을 이야기했고 슬픔을 아름다움으로 바꾸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1840년 5월 7일 러시아의 보토킨스크에서 태어났습니다. 그의 가족은 중산층이었고 아버지는 광산 책임자였으며 어머니는 프랑스와 러시아 혈통을 지닌 세련된 여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린 차이콥스키는 매우 감수성이 예민한 아이였고 어릴 적부터 음악에 강하게 반응했습니다. 4살 무렵 피아노를 접했고 8살에는 이미 악보를 자유롭게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음악에 대한 열정을 알아본 것은 부모가 아니라 그의 유모였습니다. 부모는 차이콥스키를 법률가로 키우기 원했고 10살 무렵부터 상트페테르부르크의 법학교에서 공부하게 됩니다. 그는 그곳에서 9년을 보내며 법률 공무원이 되었지만 마음은 늘 음악을 향해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23살에 공무원직을 그만두고 러시아 음악원에 입학하여 본격적으로 음악 공부를 시작합니다. 이 선택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꾸는 결정이었습니다. 음악원 재학 중이던 시기, 차이콥스키는 작곡 기술뿐만 아니라 이론, 오케스트레이션 등 체계적인 교육을 받았습니다. 이때 그는 자신만의 섬세하고 감정적인 음악 세계를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졸업 후 모스크바 음악원에서 교수로 활동하며 작곡가로서의 길을 걷게 됩니다. 하지만 그의 삶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심한 불안과 우울증에 시달렸고 그 근저에는 사회가 허용하지 않았던 성적 정체성 문제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차이콥스키는 동성애자였지만 당시 러시아 사회는 이를 범죄로 간주했습니다. 그는 평생 이를 숨기고 살아야 했으며 그것은 그의 정신건강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한때 그는 사회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결혼을 결심합니다. 그의 아내는 전직 제자인 안토니나 밀류코바였고 두 사람은 서둘러 결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서로에 대한 이해나 애정은 전혀 없는 관계였습니다. 이 결혼은 단 2달 만에 무너지고 차이콥스키는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습니다. 그는 신경쇠약과 우울에 빠져 한동안 음악 활동도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한 줄기 빛이 되어준 존재가 있었으니 바로 나데즈다 폰 메크라는 여성 후원자입니다. 그녀는 차이콥스키의 음악에 깊은 감동을 받아 익명으로 후원 편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둘은 서로의 삶에 중요한 존재가 되었지만 약속한 것처럼 한 번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편지로만 이어진 이 관계는 무려 13년 동안 지속되며 차이콥스키의 창작을 뒷받침하는 결정적인 힘이 되었습니다. 그는 이 시기 수많은 명작들을 탄생시킵니다.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두까기 인형 같은 발레곡들부터 1812년 서곡, 바이올린 협주곡, 교향곡 제4번, 제5번 등 다양한 장르에서 걸작을 남깁니다. 그의 음악은 러시아의 민속적 정서와 서구의 형식미를 절묘하게 융합시킨 결과물로 평가받습니다. 그만의 감성은 듣는 이의 마음을 울리는 힘을 가졌습니다. 국내에서의 성공을 넘어 그는 점차 세계적인 명성을 얻게 됩니다. 유럽은 물론 미국 카네기홀에서 지휘를 맡기도 하며 국제적인 작곡가로 자리 잡습니다. 그의 이름은 이제 러시아를 대표하는 문화적 아이콘으로 자리 잡았고 전 세계의 무대에서 그의 음악이 연주됩니다. 그러나 그 화려한 외면과는 달리 그의 내면은 여전히 외로움과 고통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음악은 그의 치유였지만 동시에 고통의 기록이기도 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교향곡 제6번 비창은 이러한 감정이 고스란히 담긴 작품입니다. 삶과 죽음, 절망과 아름다움 사이의 경계선에서 울려 퍼지는 이 교향곡은 차이콥스키 자신의 인생을 고백하는 듯합니다. 1893년 비창 교향곡의 초연이 있은 지 단 9일 후 차이콥스키는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납니다. 사인은 콜레라로 발표되었지만 일부 학자들은 그가 자발적인 죽음을 택했을 가능성도 제기합니다. 그의 죽음은 여전히 미스터리로 남아있지만 하나는 분명합니다. 그는 자신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켰고
그것은 오늘날까지도 전 세계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차이콥스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음악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언어이다. 그가 남긴 선율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 안에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위로가 담겨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 태어난 아름다움. 그것이 바로 차이콥스키의 음악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늘도 누군가의 마음을 조용히 어루만지고 있습니다. 하루는 짧지만 역사는 깊습니다. 5월 7일은 단순한 하루가 아니라 예술과 전쟁, 권리와 기술, 외교와 비극이 교차한 날입니다. 이처럼 역사의 하루는 세상을 바꾸는 열쇠가 되기도 하죠. 오늘의 5월 7일은 또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순간도 언젠가 누군가의 기억 속 역사가 될 것입니다.